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볼 주제는 바로 알바 당일 퇴사입니다. 갑자기 그만두게 될 때 뭐랄까 사장님 허락이 꼭 필요한 건지 또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혹시 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걸 당하진 않을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네, 오늘 이런 궁금증들 핵심만 딱 집어서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아무래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일 퇴사를 말할 수도 있는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빠지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양쪽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죠.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할까요? 먼저 제일 궁금한 거요. 근로기준법에 언제까지 퇴사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보통 뭐 한 달 전 통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때, 즉 사직할 때 며칠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그런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아, 정말요? 법에는 없는 거군요. 네, 그 한 달 전 이야기는 보통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는 해고 예고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랑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경우가 다릅니다. 아하, 해고랑 사직은 다른 거니까. 맞습니다. 다만 민법 규정을 보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한 달 정도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건 통보 기한이라기보다는 효력 발생 시점 문제에 가깝죠. 그렇군요. 그럼 법적으로 당일 통보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혹시 이거 말 안 하고 그냥 안 나가버리는 무단결근이랑은 다른 건가요? 네, 그건 명확히 다릅니다. 어쨌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면 연락 없이 그냥 출근 안 하는 무단결근과는 성격이 다르죠. 통보 자체는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 정말로 갑작스러운 퇴사 때문에 사업주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걸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돈 문제요. 사장님이 너 갑자기 그만뒀으니까 월급 못 줘. 이러면 정말 못 받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36조요? 네.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요. 하루를 일했든 열흘을 일했든 일한 기간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14일 이내 전액 지급. 이건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사장님이 퇴사를 바로 승낙 안 했다 이런 상황이면 정해진 월급날에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급 의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말은요. 네가 갑자기 나가서 우리가 손해봤으니까 그거 월급에서 까고 줄게.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안 됩니다. 임금은 임금이고 손해배상은 완전히 별개의 민사적인 문제예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깔 수 없어요. 깔 수 없다? 네. 만약 사업주가 손해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든 다른 절차를 밟아야지 월급을 안 주거나 일부만 주는 건 그냥 임금 체불입니다. 이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명확하네요. 임금이랑 손해배상은 별개다. 자, 그럼 이제 제일 민감한 부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진짜 소송까지 가나요?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상으로 보면 근로계약도 계약이니까요. 갑자기 그만둬서 계약 불이행이 되거나 불법 행위로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손해를 끼쳤다면 청구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정말로 그 입증입니다. 입증. 입증이요? 그냥 단순히 사람 없어서 그날 장사 힘들었다. 이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굉장히 엄격해요. 단순히 일손이 부족해서 불편했다, 힘들었다. 이런 주관적인 어려움 정도로는 손해로 인정받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특정 행사나 아주 중요한 대규모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로 한 알바생이 당일 갑자기 연락 끊고 안 나와서 그 예약이 취소되고 그로 인해서 구체적인 매출 손실액이 얼마다. 이런 게 숫자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말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군요. 네. 자료에 나온 사례 중에도 보면 레스토랑 직원이 행사 당일 연락이 안 돼서 예약 취소가 막 생겼고 그래서 소액 심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일부 배상이 인정된 경우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았고 인정된 금액도 크지 않았죠. 또 다른 사례처럼 그냥 좀 일찍 그만둔 정도로는 손해 입증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주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예 제기조치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직히 대체 인력을 바로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군요. 결국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실제로 알바생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입증의 벽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오늘 자료들을 통해서 알바 당일 퇴사에 대해 쭉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핵심을 요약하면 법적으로 당일 퇴사 통보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일한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보장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사업주가 아주 명확하게 손해를 입증해야 해서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법적인 쟁점은 그렇게 정리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괜찮다고 해서 모든 게 다 괜찮은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어떤 의미신가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아무래도 갑작스러운 퇴사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나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좀 갈등을 만들 소지는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상황 설명 정도는 미리 좀 해주는 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비록 짧게 일한 사이라 하더라도요. 네, 그렇죠. 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관계의 문제, 예의의 문제는 남는 거니까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그렇게나 까다롭고 어려운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종종 이 손해배상 위협 카드가 쉽게 사용되는 걸까? 어쩌면 그 위협 자체가 꼭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떤 효과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